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 42분입니다. 미국장이 어젯밤에 주춤했습니다. 하락을 좀 멈춰놨죠. 그렇지만 이거는 하락을 멈췄다는 거, 단순히 하락을 멈췄다는 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빅스 지수가 중요한 자리를 넘어갔어야 될 타이밍에 못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멈춰있네, 혼조 마감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혼조 마감이 아니고 이거는 어젯밤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할 거였으면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 중요한 날이었단 말이죠. 근데 못 갔다는 의미가 큰 겁니다. 그래서 좀 어젯밤 같은 경우는 혼조 마감했지만 이 내부 사정을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마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전 유럽이 1% 가까이 상승 중이고, 아시아는 오늘 신났었죠. 오늘 1%, 일본은 2.6%도 올랐네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많이 오르는 거 좀 같긴 합니다. 이 어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그죠? 이 정도면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게 요즘 시장 변동성이 하루에 3% 4%씩 급락하는데 1% 상승하는 게 대수입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숫자가 요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좌의 평가액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평가액을 내가 단타 매매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추세적으로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추세를 먹자라고 하는 게, 이게 모든 이런 추세는 일봉 여러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봉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여기다 다 맞춰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일봉 하나하나를 대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봉 자체는 못 먹고 추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추세를 먹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락 추세가 끝난 것도 아니고 추세는 추세대로 잘 가고 있는데 추세 중에 반등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팔 것도 아니고 포지션 청산할 것도 아닌데 왜 계좌 평가액을 쓸데없이 이걸 뭐 한다고 보고 있냐고요. 이거를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그죠? 수익을 실현해야 그게 내 돈인 거지, 수익 실현할 생각도 없는데 이거 쳐다봐서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돈 벌었네 이런 이야기는 듣지도 마시고, 자기가 돈 벌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돈 벌었다는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그냥 혼자서 주식을 하시면은 그게 가장 평화롭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심리적인 이야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봤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특별히 점검할 만한 게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에 사실 대부분 다 말씀드려서 그냥 반복 복습 정도 한 번만 하자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자연스러운 날이죠. 왜 반등이 자연스럽냐? 변동성 지수가 어젯밤에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거든요. 변동성 지수가 어젯밤에 상승을 해줘야 될 자리에서 장대 연봉을 맞으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못 갔기 때문에 일단 당장 시장이 2020년 3월처럼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졌다. 대신에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오늘 밤 이런 때는 이제 반등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은데 이제 혹시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오늘 밤에 만약 빅스가 다시 이걸 살아나가지고 33.4를 돌파한 척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또 이게 분위기가 또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쯤 해놨으면 이제 시장은 반등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V자형 반등이 됐든 짜불짜불 반등이 됐든 아무튼 오늘 밤 빅스를 계속 죽이면서 일단 하락이 멈춰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밤에 뜬금없이 갑자기 급락하면서 빅스가 이걸 확 치솟는다. 그러면은 진짜 시장은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왜냐? 하락해야 빅스가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살아나고, 시장이 좀 반등하거나 하락을 멈춰야 될 타이밍에 급락을 해버리면 그 급락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할 수 있다. 요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오늘 밤에 그런 급락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반등하겠지 싶은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혹시나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빅스가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살아나면 어떻게 되지? 살아나면 대공황으로 갈 가능성도 좀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죠? 죽어야 될 때 살아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뭐 갑자기 뭐 대공황으로 간다, 갑자기 대폭락으로 간다 이게 아니고 반등할 것 같긴 한데 만약 잘못되면 요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저기 오늘 여러분들 리플들 중에서 이제 질문하셨던 것들 내용 좀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어차피 뭐 코스피 코스닥은 맨날 뻔해서 반도체 지수예요. 반도체 지수인데 사실 뭐 어떤 거든지 다 똑같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위험 자산들이 얼마 전에 다 상승 추세를 끝냈어요. 그 강력한 놈들도 대부분 다 끝냈습니다. 사실 그 엄밀히 정확하게 따지면은 뭐 요렇게 따질 수가 있을 텐데요. 그죠? 요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 연결해 가지고 이 선이 깨진 순간 일단 분위기가 더러워진 거고, 그리고 요렇게 단기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죠? 단기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라인이 깨지면서 이 하락 추세가 강화가 된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근에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붕괴시켰었죠. 여기 저점을 최근에 살짝 붕괴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요 붕괴시켰다는 점, 이게 저점과 저점이 이렇게 같으면은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 저점을 깬 순간부터는 이제 뭐예요? 추세적인 하락,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살짝 붕괴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는 완전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얘도 아무튼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었네요. 제가 좀 잘못 봤었네요. 제가 지금 여기 저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날 고점으로 추세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날 고점이 어떤 추세의 기준점입니다. 이거 깨지면은 하락 추세다. 이거 깨지면 상승 추세, 완전 중장기 상승 추세 끝난 거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눈에 띄게 붕괴를 한번 시켰었죠. 그러니까 일단 상승 추세는 끝난 거예요. 이제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중요한 자리까지 얘도 쉬지 않고 내려온 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진짜 붕괴시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해요. 이게 뭐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저점과 저점 연결하시고 고점과 고점 연결하시면 돼요. 두 개 다 높아지면 상승 추세고, 두 개 더 낮아지면 하락 추세죠. 뭐 예를 들어 하나는 오르는데 하나는 떨어진다 이러면 수렴형이고요. 뭐 둘이 똑같이 간다 이러면 박스권인 거고요. 그죠? 간단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은값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은값도 그렇습니다. 은 같은 경우도 최소한 여기 언저리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이 라인이 붕괴되면서 얘도 이제 뭐 어떤 단순한 지금까지 장기 수렴형 요렇게 삼각 수렴형, 그죠? 요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 나왔었는데, 요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깨지고, 이제 얘도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 겁니다. 왜냐? 상승 추세, 아니 여기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연결하면 하락 추세, 그죠?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니까 하락 추세인 거예요. 아주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세가 뭐예요? 고점과 고점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 연결한 거다. 둘 다 낮아지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다. 다만 근데 얘도 지금 다 비슷해요. 요즘 전 세계 글로벌 위험 자산들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중요한 라인을 턱 붕괴시켜 놓고 여기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코스닥이나 은 같이 이렇게 좀 약한 친구들은 중요한 라인을 확 붕괴시켜 놓고 요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조금 강한 친구들은 뭐가 있을까? 좀 강한 게 지금 사실 근데 의미 있게 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방금 전에 봤던 반도체 지수가 그나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봤던 반도체 지수 같은 거는 어떤 중요한 라인에 지금 딱 걸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하여튼 그 정도 모습입니다. 대부분 다 글로벌 증시가 혹은 글로벌 위험 자산들이 중요한 어떤 추세를 결정짓는 그런 라인 위 혹은 아래 이 부근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약한 놈들은 붕괴가 돼서 아래에서 싸우고 있고, 좀 센 놈들은 살짝 붕괴시켰다가 요 위에서 싸우고 있고, 요 정도 차이가 있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요 정도를 좀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 좀 살펴볼까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자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343 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43. 근데 일단 오늘 여기죠. 돌판 차겠으니까
더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위에 어딘가 저항이 많이 있겠죠. 뭐 일일이 다 언급하진 않을게요. 지금 여기도 저항이고 저기도 저항이고 마우스만 갖다 대면 다 저항이에요. 하락 추세니까요. 더 올라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게 있지만은 완연한 하락 추세 중에 지금 제대로 된 의미 있는 투매 한번 나온 적이 없고요. 한국 증시는요. 의미 있는 투매가 잠깐 나왔었죠. 장중엔 나왔는데 이게 사실 여기다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만큼 그렇게 큰 투매도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5월 10일 날 말씀드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종가상은 회복을 했잖아요.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엄청난 투매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투매도 없이 살금살금 흘러내리고 있고, 그런 와중에 오늘 이제 급반등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뭐 말씀을 드리는데 이 337, 338 요 부근의 지지력을 좀 확보를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또다시 갭상승으로 하면서 어딘가에 있는 또 지지력 확보를 또 건너뛰고 텀벙텀벙 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자리는 지지력을 튼튼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왜냐면 하락 추세 중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일단 별로 그렇게 반등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 중에 너무 급한 반등은 차익 실현 매물을 부르기 때문에 추세적인 전환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급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옵션 쪽에 좀 과잉됐던 거 이런 거 다 해소가 돼 버렸습니다. 풋옵션 최근에 좀 베팅이 심했는데, 풋옵션에 개인들의 베팅이 좀 심했는데 그런 부분이 싹 해결이 좀 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건전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유, 잘 가고 있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반등 필요했는데, 저런 반등 필요했는데, 하락 포지션 입장에서 저런 반등이 좀 필요했는데 필요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340 붕괴 관련해 가지고도 좀 드릴 이야기가 있긴 한데, 이번에 선물 340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이거 340 붕괴하면 다시 코스피는 박스권 시절로 돌아간다. 그 예전에 만들어놨던 박스권 고점이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 붕괴되는 건 의미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345에 마감을 했지만 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340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돼 있으니까 막 345까지도 올랐다가 그러는 건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340이라는 자리가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자주 붕괴가 됐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5월 10일 날 하루만 340을 붕괴시켰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뭐 이거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그래, 뭐 이런 중요한 자리지만 잠깐 장중에 깰 수 있지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5월 12일 날 아예 종가상으로 340을 붕괴시킨 상태로 하루 이미 마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40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선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강력한 지지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약간 해졌어요. 지금은 약간 닳고 닳아버렸습니다. 왜 그 뭐 옷 같은 거 한 번 빵꾸 나면 한 번 기우면 그럭저럭 쓸만하죠. 근데 빵꾸 난 자리 계속 빵꾸 나고 계속 기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걸레인지 뭔지 알 수가 없죠. 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내구성도 자꾸 약해지고요. 쉽게 말해 걸레짝이 돼버리는 건데, 지금 340에 대한 비유가 약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340 진짜 깔끔하게 지지할 거면 5월 10일 한 번 붕괴로 괜찮았다. 근데 5월 12일 날까지 지금 한 번 더 이게 왕창 붕괴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340에 대한 지지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닳고 닳았다. 이제 약간 좀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에 대한 의심을 해볼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봉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주봉상으로는 너무나 차분하게 잘 하락을 하고 있어서, 그죠? 제가 뭐 딱히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뭐 일봉으로는 난 잘 모르겠다, 그럼 주봉 한 번씩 보시고요.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딱히 할 말 없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65,000원짜리 뭐 지지력 이런 거 테스트 안 하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일단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어떻게 박스권이냐? 65,000원, 67,000원 이렇게 박스 하단 상단 세팅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67,000원을 넘어갔던 게 좀 지난번에 좀 너무 슈팅기가 좀 있긴 있었죠. 이번에 67,000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잘 보자고요. 67,000원이 중요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65,000원은 지지선이고 67,000원은 저항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좋으니까 박스권인데도 이게 하단 상단 차이가 2,000원이나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 지금 시장이 확실히 좀 난이도가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해요. 변동성이 커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 커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진짜 그런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 변동성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매일매일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 내실 수 있는 분은 잘 하시면 되는데, 난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런 거 그만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어쩌면 더 내 돈을 지키는데, 내 계좌를 지키는데 그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어요. 꼭 매매 매일매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00 중요한 저항이란 말씀 드렸는데, 그죠? 일단 뭐 1200 부근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딱히 할 말은 없고, 얘도 일단 근데 어쨌든 한국 증시는 뭐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일단 조금 더 반등의 여지가 남아 보이고 일단 반등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 밤 이제 미국 주식시장 생각을 해봐야겠죠. 미국 주식시장 좀 쳐다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일단 반등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 빅스 지수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뭐 지수 측면에서는 저항, 그죠? 테스트 하겠죠. 3960, 나스닥 12200 자리를 저항으로 해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뭐 테스트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 밤에는 급락하면 이제 오늘 밤에 재차 급락하면 분위기 정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은 좀 개인적으로 낮게 본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밤에 또 보셔야 될 게 그 어제 급등했던 달러 인덱스, 과연 이 친구가 정말 진정으로 급등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약간 오버슈팅,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인 변곡을 만들기 위한, 이렇게 단기적인 변곡을 만들기 위한 오버슈팅을 준 건지 오늘 밤에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오버슈팅이었으면 오늘 밤에 다시 뒤집을 거고, 오버슈팅이 아니고 진짜였으면 계속 올라가겠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아침에 골드 참 말씀을 안 드렸는데 1230이 강하게 붕괴가 돼가지고요. 얘는 그냥 이제 뭐 박스권, 일단 뭐 잘 모르겠다 구간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이제 여기다 대고는 이제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밤부터 만약에 어젯밤에 달러의 오버슈팅, 유로화의 언더슈팅이 이게 진짜 제 생각대로 슈팅이 맞았다면 골드는 오늘 밤부터 반등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1230짜리 움직임 잘 보자라는 거. 달러하고 금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혹시나 달러가 어젯밤에 오버슈팅 한 거였으면 이 금이 오늘 밤에 급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1830 붕괴됐으니까 별로 좋지는 않게 본다. 아래쪽으로 뭐 일단 그냥 박스권으로 관망으로 일단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유가는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유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잘 움직이고 있어서 딱히 뭐 여기다 대고 위쪽으로 잘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딱히 여기다 대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얘도 지금은 좀 변동성 죽어있는 애매한 구간인데, 이거 전 어쨌든 계속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30달러까지 한번 오버슈팅을 줬다가 죽을 거면 빨리 죽었었어야 됐어요. 제가 봤을 땐 만약에 하방 시세가 터질 거였으면은 여기서 죽거나 아니면 여기쯤에선 죽었었어야 됐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살아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또 추가적인 엄청난 슈팅을 한번 더 보러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이야기 드렸고, 근데 요즘 이제 금속 쪽은 근데 좀 맛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금속 쪽은요. 이거는 구리 값인데 보시면 유가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긴 다르죠. 그죠? 유가는 최근에 급등했었는데 뭐 이거는 구리인데 구리 이외에도 다른 금속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금속 가격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인가 중국에서 인플레 잡는다고 언제 한번 좀 극단적인 어떤 뭐 행정명령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금속 가격을 가지고 투기하는 놈들은 뭐 사형을 시킨 데는 하여튼 그 정도로 극단적인 어떤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 조치 나온 다음부터 몇 거래일 동안 막 철광석, 구리 이런 거 막 엄청나게 빠지고 그랬어요. 어떤 거는 막 5거래일 연속 막 하한가가 오고, 그게 석탄이었나? 아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 비철금속이나 혹은 뭐 하여튼 금속 쪽의 시세는 좀 비교적 좀 안 좋게 아래쪽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자재의 대장은 어쨌든 저는 기름값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철값, 뭐 구리값 이런 애들도
아예 국제유가가 아래쪽으로 확 꺾이기 전까지는 얘네도 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좀 버티겠지 싶은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대장은 저는 기름값이라 보는데, 기름값이 아래쪽으로 가야 아예 이제 금속 가격들도 맛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정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오늘 밤에 미국 주식시장 봐야 될 거는 그저 빅스 그거 보자라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뭐 요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